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실전문제풀이 399선 제20강 시간으로서 191번부터 200번 문제까지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9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191번 공유물 분할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1.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그렇죠. 공유자는 지분 비율로 담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자, 맞고요. 두 번째, 대금 분할의 경우. 자,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 맞습니다. 3번. 공유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가는 해당 공유자가 저당 채무자이므로 특별한 사비가 없는 한 그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판례상 집중되지 않습니다. 판례에. 자, 이거 틀린 지문이 됩니다. 4.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 여러 명이 소유의 건물이 있는 공유대지를 분할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공유에서 단독 소유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간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맞습니다. 5번 토지 공유자 중 1인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 지분만을 점유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부정된다. 예, 판례에 의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지금 틀린 것을 고르는 거니까 3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192번 부동산의 부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된다. 대부분 판례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건물 임차인이 부착한 벽걸이 에어컨은 건물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 임차인은 정착물이지 않습니까? 부합되지 않고 뛰어가면 되는 겁니다. 3. 타인의 임야에 권한 없이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수목의 임야 소유자에게 기속된다. 그렇죠. 민법 제256조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4번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 부합물은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원래의 동산과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유한다. 아니죠. 동산과 동산이 부합된 경우고 이 동산과 부동산이 부합된 경우에는 이 부합물은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틀렸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주십시오. 동산과 부동산이 부합되면 부동산의 귀속이 되는 겁니다. 5. 타인의 토지에서 무단으로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 이거 대법원 판례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오고 하나 X 틀린 것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번 보겠습니다. 193. 청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에 부합하는 물건은 동산에 한하지 않고 부동산도 포함될 수 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선박에 부착된 나침반과 쌍안경은 이를 선박으로부터 분리함에 있어 선박의 훼손이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아니한다면 선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3번 건물 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그 건물의 내부 벽 및 내부 천정에 부착시킨 장식 석재 합판은 임차인의 소유에 기속된다. 임차인 소유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부속된 건물이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틀렸죠. 자, 네 번째,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면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에 그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한 겁니다. 5번 첨부에 의한 소유권 기속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따로 정하면 따로 정한 거에 따라가도 되는 규정입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 오고 하나만 해서 틀린 것을 구하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4번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타인에게 매도되어 이전 등기된 경우 지료 증액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지료가 등기되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맞는 거고요. 2번,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존속기간을 5년으로 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라 5년입니다. 5년인데요. 자, 틀렸고요. 3.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는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법정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아니, 있습니다. 지상권 같은 경우는 지상권 또는 그 지상물 두 개로 나뉠 수가 있는데 지상물만을 따로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만을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의 소유권을 또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틀렸고요. 역시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 겁니다. 4번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이 지상권의 소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걸쳐 있다고 해서 이전 소유자에게 1년, 자, 그리고 이후 양수인에게 1년, 그렇게 합쳐서 2년, 이게 아니라 한 소유자에게 2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 소유자권은 의미가 없고 이 이후로 1년이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틀렸죠? 5. 갑과 을이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는 토지 중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부분 위에 을이 건물을 신축한 뒤 대지의 분할 등기가 이루어져 건물의 대지 부분이 갑의 단독 소유가 된 경우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하려면 건물하고 토지가 있으면 동일인 소유여야 돼요. 그러다 나중에 소유권자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각각 우리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한 토지에 지금 자, 이쪽은 갑이 쓰고 이쪽은 을이 쓴다고 치면 갑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특정 부분에 을이 건물을 지은 거예요, 지금. 자, 건물을 을 거, 토지는 갑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소유한 걸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때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194번 오는 거 구하는 거니까 다 X고 하나만 또 걸려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번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195번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 제한물권이다. 제한물권, 용익물권이죠. 용익물권. 제한물권. 자, 용익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이 있는데 제한물권이라도 맞긴 많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용익물권인데 이 문제를 낸 의도는 이거 저희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거 담보물권으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제한물권으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용익물권으로 해야 정확하기 때문에 용익물권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 세임을 하고 치고 두 번째,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됩니다. 지상권 허용됩니다. 지상권 규정이 민법 279조에 보면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토지에 수목, 즉 나무를 심는 것도 가능합니다. 틀렸고요. 3번 지상권에 기차하여 건물을 신축하면 그 건물은 일단 토지 소유자에게 원시 취득된다. 지상권에 기초하여 건물을 신축하면 그 건물은 지상권자입니다. 토지 소유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틀렸죠. 4.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건축주는 자 무단 건축주입니다. 그 건물의 소유권은 원시 취득한다. 맞습니다. 그 지상권이 없어도 건물을 건축하면 건물 건축한 사람 거죠. 다만 지상권이 없어 어떤 권리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으니까 이 해당 토지 소유자는 뭐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는 이 건물 철거하라고 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물권적 방해 청구권에 의해서 건물을 철거로 청구할 수도 있고 또한 토지를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권적 방해 청구에 의해서. 자, 그러나 이 건물은 누구보다 신축한 사람 겁니다. 자, 맞는 지문입니다.
5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에 증축된 건물 부분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는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죠. 이 법정지상권 성립한 다음에 증축된 건물 부분이라는 것은 필요해서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법정지상권자가 건물의 유지나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이후에 증축되면 토지 소유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고, 그리고 법정지상권자는 철거할 의무도 없는 겁니다. 자, 틀렸죠? 자, 여기서 가장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96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번. 을은 갑소유의 X토지 위에, 자, 토지 소유권자는 갑이란 얘기입니다.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2006년 10월 10일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자, 그러면 지상권자라는 얘기죠, 을은 지상권자인 겁니다. 2008년 10월 10일 X토지의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병에게 이전됐다. 자, 소유권 이전은 나중입니다. 갑의 토지가 있었고, 갑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고, 그 이후에 병에게 이전된 겁니다. 자, 2008년 10월 10일이고, 이 을은 지상권 취득 후 2009년 10월 10일까지 지료를 계속 연체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그러면 2008년 새로운 지상권자에게는 1년만 연체한 거예요. 지상권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은 그 지상권이 소멸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1년밖에 연체가 안 된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기억, 치료 지급에 대한 특약이 등기된 경우 병원 2년분 이상의 치료 연체를 이유로 을을 상대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2년분 이상의 지상권 치료 연체지만 병이 주인이 된 후로는 1년입니다. 그래서 2년분 이상의 치료 연체를 이유로 청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병의 입장에서는. 틀렸죠? 두 번째, 니은. 을이 X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인접한 Y토지의 이용관계에 대해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상린관계 규정은 소유권만이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이런 거에 다 준용이 됩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디귿. X토지를 정의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을은 지상권에 의하여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지상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리을. 을의 지상권이 술에게 양도된 경우 갑과 을 사이의 지로 지급의 특약에 관한 등기가 경로되지 않더라도 소유자 경우는 술에게 지로 지급을 주장할 수 있다. 지로 지급을 주장하려면 반드시 등기가 돼야 돼요. 등기가 경로되지 않으면 주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뭘 찾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겁니다. 옳은 것. 그러면 지금 니은하고 디귿이니까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거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번은 2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19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번.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자, 보겠습니다. 1번.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맞습니다. 민법제 279조에 나오죠. 두 번째,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나 그 권리의 존속 기간 내에서라도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없다. 있습니다. 지상권의 가장 큰 특징은 양도도 할 수 있고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제 282조에 나오죠.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3.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4.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역시 민법제 286조에 나옵니다. 5.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맞죠? 법정 지상권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래서 다 오고 하나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197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번.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갑소유의 토지에 존재하는 그 소유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을은 법정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갑소유 토지가 있고 그 소유 건물에 갑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만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새로운 주인이 된 거예요. 애초에 주인이 갑이었다가 건물이 을로 바뀐 거죠. 그럼 을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걸로 합니다. 맞습니다. 자, 첫 번째 맞았고, 자, 두 번째 민법제 366조에 나온 규정입니다. 1번은. 두 번째 1의 경우, 자, 1의 경우 을로부터 건물을 양수하여 지상권까지 넘겨받기로 한 병에 대하여 갑은 건물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 이건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갑 소유의 나대지에 을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갑이 그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다음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 신청권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4번. 을이 갑으로부터 갑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하여 토지에 대해서만, 자, 이제 을은 갑으로부터 갑소유 토지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자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고, 자, 이 등자입니다. 토지에 을이 설정해준 저당권이 시작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르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등기 건물이 갑이 미등기 건물을 신축한 자예요. 그러면 을하고 상관없이 만약에 갑이 토지하고 미등기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갑이 저당권 실행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그때는 이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을은 미등기 건물을 인수한 사람이에요. 자,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신축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대법원 판례에서 정한 겁니다. 꼭 주의해서 알아두십시오. 근데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5번. 갑소유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을이 공동 저당권을 취득한 후 갑이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면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항상 법정지상권이 나오면 건물이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을 할 때 건물이 선 후를 따져와야 돼요. 자, 저당권이 있기 전에 건물이 있다면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거지만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건물이 신축이 됐다면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걸 알면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예요.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지금 틀린 걸 고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번. 대지 이외에, 자, 대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갑은, 자, 지금 현재 대지와 건물이 다 갑소유입니다. 그 대지에 대하여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자, 을에게 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건물의 시점에 저당권보다 앞선다, 뒤처진다. 앞섰잖아요. 건물이 이미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원래 한 사람 소유였다가 건물이 다른 사람 소유가 됐으니까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된 겁니다.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을의 저당권 시정으로 대지가 정에게 매각되었다. 이 경우 병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즉 법정지상권이 성립됐다는 걸 알았냐 몰랐냐 이걸 묻는 겁니다. 1. 병은 대지의 아무 권리를 갖지 못한다. 같죠. 법정지상권이 있지 않습니까? 틀렸고. 두 번째. 병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즉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를 계속하여 정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병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식 간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정에게, 정 같은 경우는 경매위에서 낙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때는 경매에 의한 민법 제366조의 경매에 의한 법정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매매에 의해서 그때 할 수 있는 겁니다. 틀렸고요. 3. 병은 을의 저당권 실행에 의해서, 자, 을이 저당권 실행을 하면 병은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의 그 경매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합니다. 맞습니다. 4. 병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병 같은 경우에는, 자, 갑의 경우에는, 갑에 대해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병에게, 자, 지금 을의 저당권 실행이 됐기 때문에 정에게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은 정에게 주장할 때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주장할 수 없습니다. 틀렸고요. 5. 병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지만 정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아닙니다.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을이 저당권을 실행했기 때문에 그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취득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취득하고 따라서 정의 건물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틀렸죠. 다 X고 하나만 O.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0번. 대지와 건물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적법한 원인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다음 중 그 적법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몇 개인가요? 자, 증여 해당이 됩니다. 증여계약, 매매 해당이 되고 공매도 매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환지처분 같은 경우는 입체 환지를 하기 때문에 건물을 다 철거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바꿉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의 지상권자나 건물 소유자 같은 경우는 바뀐 땅에 새로이 건설되는 건물이나 토지의 지분 형태로 가져가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을 만들 이유도 없고 새로이 환지 받은 곳에서 소유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당이 없습니다. 대물변제 역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음은 해당이 되고 환지처분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4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푸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 힘내서 공부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